문제의 제목을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상처가 더 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학습 목표가 뭐였지? 학습 목표가 문학은 심미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한 소통 활동임을 알고 문학 활동을 할 수 있다 였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중요하겠니? 시인이 어떤 심미적인 인식, 어떤 심미적인 체험을 했는지를 아는 게 먼저 중요하고, 자, 어떤 심미적인 체험, 어떤 심미적인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표현한 방법에 주목을 하면서 수업을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 내용은요, 크게 1행에서 3행, 그리고 이제 또 4행에서 11행, 그리고 여기 12행에서 19행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1행에서 3행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 어린 매화나무는 꽃 피우느라 한창이고 400년 고목은 꽃 지느라 한창인데 라고 나와 있네. 그 다음에 구경꾼들이 고목에 더 몰려섰다. 여기까지가 1행, 2행, 3행이네요. 처음에 보니까 어린 매화나무는 꽃 피우느라 한창이고 400년 고목은 꽃이 지느라 한창인데, 어린 매화나무는 한창 이제 피어나는 이렇게 약간 생기 가득한 약간 어린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보시면 어린 매화나무 그림을 보면 어때? 상큼상큼 푸르푸르 약간 그렇지? 자, 400년 된 고목 사진 가져와서 어때? 이제 뭐가 약간 좀 중후하고 약간 이제 어른 느낌 나고 그렇지? 여기는 아주 푸릇푸릇 어린 막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나는 어리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여기는 어른이야 약간 그런 느낌. 자, 요런 두 나무가 있네요. 자, 그래서 어린 매화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어리단 얘기죠. 자, 400년 고목은 꽃이 지느라 한창인데, 그러니까 400년 고목은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이제 조금 저물어가는 그런 거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린 매화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그러니까 어리고 400년 고목은 꽃이 지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는 꽃이 피는 중이고 여기는 꽃이 지는 중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 봐도 이제 어른 느낌이고 여기는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들이고 이거 선생님이에요. 그렇죠? 자,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러니까 어때요? 이 부분은 어린 매화나무와 고목의 모습이 서로 대조적으로 나타나 있네요. 그쵸? 자, 그리고 플러스 자, 매화나무가 꽃을 피고 있다고 말했으니까 이 시의 계절적인 배경은 언제냐? 바로 봄이라는 것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네. 왜? 매화나무가 피를 때는 이른 봄에 피기 때문에 계절적인 배경은 봄이구나 라는 거. 왜냐하면 매화나무가 꽃 피느라 한창이고 이렇게 했으니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어때? 어린 매화나무하고 400년 된 고목. 아까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을 것 같아? 여기 서 있을 것 같지? 나도 여기 서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여기 이쁘잖아. 그치? 자, 그런데요, 어머나, 어때? 구경꾼들은 어디에 더 몰려 서 있다는 거야? 바로 고목에 더 몰려 서 있다는 거야. 구경꾼들은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기하지? 특이하지? 왜 그럴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뭘 할 수 있냐? 구경꾼들이 고목에 몰려선 이유를 궁금하게 만들고 있구나. 이 부분에서. 그렇죠? 자, 그리고 고목이라는 것은 해석이 나와 있는데요. 그대로 다 써놨어요. 자, 여러 해 자라서 더 크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나무, 그러니까 오래된 나무를 고목이라고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간적인 배경도 알 수가 있어. 어때? 자, 400년 된 매화나무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장소에 있구나. 시적 화자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절적 배경은 봄이구나. 매화가 어린 매화나무가 꽃 피느라 한창이고 했으니까 봄이고요. 자, 여기는 구경꾼들이 고목에 더 몰려서 있구나. 라고 했으니까 공간적인 배경은 바로 400년의 매화나무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장소에 우리가 공간적인 배경으로 알 수가 있구나. 할 수가 있네요. 1행에서 3행까지는 바로 어린 매화나무와 고목을 보는 구경꾼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여기서 초점은 바로 뭐냐? 내가 체크를 해볼까? 초점은 바로 어린 매화나무와 고목의 모습이 서로 대조적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어디에 더 주목하고 있다? 고목에 더 주목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행에서 11행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상처를 지닌 고목의 의연한 모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둥치도 가지도 꺾이고, 오호, 고목의 모습이 어떠냐? 둥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빠방, 빠방, 막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여기 그림을 보시면, 고목이 지금 아주 휘어지고, 구부러지고, 거칠고, 꺾이고, 뒤틀려지고, 이런 모습. 우리가 이런 모습 알 수가 있겠죠? 400년대 고목. 그러니까, 이제 얘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더 거칠고, 좀 험상궂고, 약간 뒤틀리고, 이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또 튀어났다. 자, 여기까지의 모습을 봤을 때, 자, 둥치도 여기서부터 튀어났다까지 선생님이 이렇게 쫙 읽어보니까 어때요? 고목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고목의 울퉁불퉁하고, 색깔을 바꿔볼까? 자, 거친 모습을 어떤 이미지를 활용했다? 바로 시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해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어때? 우리가, 그냥 선생님이 둥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휘어졌다.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또 튀어났다. 라고 말을 하니까 고목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죠? 거목이 그렇게 깨끗하고 뭔가 어리고 예쁘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잖아요. 좀 거칠고 약간 좀 투박하고 험상궂고 약간 그런 모습이 그려지잖아요. 자, 이렇게 눈의 앞에서 그려지는 것처럼 표현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시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까지.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 뭐가 있습니까? 고라는 것을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연결어미거든요. 사실은 이제 뭐 근데 문법 시간이 아니니까 뭐 그냥 뭐 그렇구나 하세요. 그냥 고라는 것을 반복을 해서 운율을 형성을 하고 있다. 여러분 운율이라는 이제 개념은요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나와요. 자, 운율이라는 거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지금 이제 뭐 하기는 조금 그렇고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추가로 뭐 또 올릴까 하긴 하는데 이제 운율에 관해서는 이제 운율에 관한 이제 개념을 올릴 때 이제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보기로 하고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자, 운율이라는 것은 이제 말에서 느껴지는 어떤 리듬감이에요. 리듬감이라는 것은 말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느껴지는 흥겨움 그런 것을 이제 운율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운율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질문을 했어요. 너 밥 먹었니? 했을 때 네! 라고 하면 아무런 운율이 없죠. 그냥 그렇구나 라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것 뿐이에요. 하지만 내가 너 밥 먹었니? 했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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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하면 리듬감이 형성이 되죠. 어때요? 똑같은 말을 반복했을 뿐인데 흥겨움이 생기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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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운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율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이렇게 반복을 했을 때 형성이 되는 거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간 TMI지만 그 이제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게 되면은 자, 반복해서 이제 똑같은 구절을 반복해서 얻는 효과가 뭐냐라고 이제 뭐 내신 문제 뭐 이런 데나 아니면 뭐 평가원 문제나 뭐 이런 데서 물어본다면 반복을 해서 무슨 효과가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반드시 2개가 세트예요. 반복을 하면 하나 운율이 형성이 된다. 두 번째 바로 의미를 강조한다. 이렇게 2개가 세트입니다. 강조하면 이렇게 반복을 한다면 운율 형성, 의미 강조 이렇게 세트로 나오는 거예요. 네, 거기서는 이제 그렇다는 거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고라는 연결어미를 반복해서 운율이 형성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랩처럼 할 수 있잖아요. 툭치도 가지도 꺾이고 구부러지고 이렇게 그리고 갈라지고 뒤틀리고 터지고 이렇게 그거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구나. 자, 그리고 이제 둥치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학생이 있어서 둥치는 이제 큰 나무의 밑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큰 나무의 밑동, 그러니까 나무 잘리고 나서 이 밑동을 우리가 이제 둥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물은 얼마나 오래 고여 흐르다가 말라붙었는지. 자, 진물이라는 것은 이제 물론 설명이 다 돼 있긴 해요. 이제 부스럼이나 상처 따위에서 흐르는 물을 진물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진물, 여러분들 진물 많이 생기지 않아요? 자, 이게 피부예요. 놀랍게도 피부예요, 피부. 자, 피부인데 여러분들이 상처가 딱 났을 때 어떻습니까? 자, 상처가 이제 아물려고 할 때 이렇게 딱지가 앉죠. 자, 거기에 자, 딱지가 앉는데 어때? 약간 그 중간 사이, 피부와 딱지 사이 중간에 약간 그 찐득찐득하고 약간 그거 알죠? 그런 느낌. 찐득찐득한 그게 뭐예요? 바로 그게 진물이라고 하는 거랍니다.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자, 이렇게 다쳤을 때 우리 상처가 나잖아. 이 안에 이게 찐득찐득 요런 느낌 바로 뭐라고? 바로 진물이라고 하는 거랍니다. 진물이에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앞으로 다시 와서 진물은 얼마나 오래 고여 흐르다가 말라붙었는지 아하 진물이 흘렀다는 것을 봤을 때 오호 자 고목은요 지금 뭐가 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진물은 어떻게 생긴다 그랬지? 그렇지. 아무도 대답 안 하니까 내가 대답했지. 자, 상처가 생길 때, 상처가 이제 아물 때 생기는 거라고 했었죠. 아, 그러니까 고목은 어때? 뭘 가지고 있다는 거야? 바로 상처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진물이 난다는 거잖아. 그래서 상처를 지닌 고목인 거죠. 이게 고목이 상처가 있었구나. 자, 그런데 얼마나 오래 고여 흐르다가 말라붙었는지. 흐르다가 말라붙었다는 것은 어때요? 상처가 났다가 아물었다가 났다가 아물었다가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랫동안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아, 그래서 고목은 온갖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구나. 상처가 났다가 아물었다가 났다가 아물었다가 났다가 아물었다가 약간 은율감이 느껴지는데 자,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고목의 모습을 보니까 고목이 어때? 주먹만큼이나 커다란 혹이 나고 구멍도 나고 그러니까 고목이 어때요? 우리가 아까 보여줬던 그림처럼 이 예쁜 어린 매화나무 같이 약간 이렇게 상큼상큼 어린 이런 깨끗하고 예쁜 모습은 아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혹도 나고 구멍도 나고 라고 시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구멍들이 어때요? 험상궂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험상궂다는 얘기는 모양이나 상태가 매우 거칠고 험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선생님이 그냥 설명을 다 써놓긴 했어요. 또 물어보는 학생이 있기도 해서. 자, 그래서 어쨌든 고목은 상처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험한 모습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네요. 자, 그리고 보니까 또 거무죽죽한 혹도, 세상에 대박. 또 혹도 났네, 혹도. 그죠? 자, 지금 혹도, 또 구멍도 났어요. 자, 혹도 나고, 구멍도 나고, 또 그 구멍의 또 모양이나 굵기, 깊이, 빛깔이 또 다 다르다. 자, 그 말은 이제 상처가 굉장히 제각각으로 났다는 거예요. 제각각으로 아주 많다. 그러니까 굉장히 거칠고 험한 인생을 살았구나. 이 고목이, 인생은 아니고 약간 목생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나무니까. 어쨌든 그렇게 살았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니까 어때요? 아름다움과, 그러니까 외적인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외적인 아름다움과는 어때요? 고목이 약간 거리가 먼 고목의 모습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새 진물이 번지는가? 개미들이 바삐 오르내려도 새 진물? 아하, 아까 뭐라고 했죠, 선생님이? 자, 이거 피부였고 피부가 점점 더 홈이 많이 파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딱지가 않고 가운데 뭐가 생기다지? 아, 약간 이 진물스 이렇게 생긴다고 했죠. 자, 그런데 새 진물이 생겼다는 거니까 또 뭐가 생겼다는 거야? 상처가 또 난 거야. 세상에. 아하, 그럼 지금도 상처가 났다. 그 얘기는 어때요? 고목이 좀 상처 나면 어때? 아야! 너무 아프잖아. 그지? 그러니까 고목의 고통이 현재까지도 아직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새 진물이 번지고 있는 거니까. 근데 새 진물이 번지면서 누가 바삐 오르내리는 거야? 개미가. 어머, 여기 개미 그려볼까? 개미가 여기 이렇게 개미가 오르내리는 거야. 이렇게 개미가. 어머, 개미가 왜 오는 거니? 진물이 생기면 굉장히 달달하죠? 그러니까 개미가 그 단물 빨아먹으려고 이렇게 달라붙는 거야. 어머, 여러분들 나무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상처가 났어요. 진물이 났네? 근데 개미가 달라붙어서 오마이갓! 으아! 너무 징그럽지 않습니까? 너무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들 공포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조그만한 동물 곤충들이 막 달라붙는 거야. 으아! 그럼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고목이라면 오마이갓! 으아! 막 이런 거 같죠? 자, 그런데 우리의 고목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냐? 우리의 고목은요. 그렇게 방정맞게 굴지 않고 굉장히 의젓하고 의연하게 대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의연하다는 뜻은 뭐예요? 의지가 굳세어서 끄떡이 없고 의젓하다라는 뜻은 여기 이렇게 말이나 행동 따위가 점잖고 무게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이제 어휘풀이를 다 적어놓긴 했어요. 또 물어보는 학생이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삼국지에서 자, 이렇게 약간 TMI이긴 한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이제 삼국지 내용에서 이제 관우 이야기 알아요? 관우 얘기 보면은 관우하고 화타 이야기 부분에서 나온 건데 자, 관우가 자, 어땠냐면 자, 삼국지 연의에서 관운장이 뼈를 깎아내고 독을 치료했다라는 줄거리가 전개가 된다. 자, 관우가 양성이라는 곳을 공격을 하다가 오른쪽 어깨에 독화살을 맞게 된다. 여러분 독화살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바로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요. 천하의 명의, 이름난 의사가 확타 이름이에요. 자, 확타가 스스로 찾아와서 관우를 치료하는데, 자, 여기 보면, 자, 관우가 바둑을 두면서 담소하는 가운데 팔을 내민 관우는 확타에게 자신의 팔을 맡긴다. 그러니까 팔을 수술을 하는 거예요. 뭐 하면서? 바둑을 두면서. 자, 그래서 예리한 칼로, 관우의 팔을 절개한 확타는 독이 퍼져 있는 뼈를 사각사각 소리가 나도록 깎아댄다. 자, 여기 막사 안에서 지켜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지금 깎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봐봐. 여기 수술하고 있지. 수술하고 있는데 마취 이제 썼어 안 썼어? 안 썼어. 근데 지금 관우는 어때요? 신음소리 한번 내지 않고 바둑에만 열중할 따름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수술을 하고 나서 관우의 팔은 예전과 다름없이 편하게 접었다 폈다 할 수가 있었다. 자, 관우의 모습 어때요? 지금 뼈를 깎아서 마취제도 안 하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는 수술을 하면서 옆에서 지금 바둑을 두고 있죠. 이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의연하고 의젓하다. 마치 관우처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고통 속에서도 굉장히 숭고하고 굳건하게, 그럴 수 있지. 막 이렇게 견뎠다는 거야. 누가? 바로 고목이요. 선생님과 다르게, 방정환 선생님과 다르게, 이렇게 의연하고 의젓하게 견뎠다는 거야. 상처의 그런 아픔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부터 지금 선생님이 초록색, 요거 보세요. 요거. 초록색 요거를 보세요. 요거. 자, 그러면 이거는 앞에 보시면 여기 둥치도 여기서부터 보이죠? 네. 자, 여기 둥치도 여기서부터 이제 쭉 이어서서 가지도 꺾이고 뭐 쭉 내려가서 어찌고저찌고 험상궂 딱 여기서부터 쭉 여기까지 해서 거무죽죽한 쭉 해서 개미들 바삐 오르내려도 여기까지가 바로 무엇이냐? 고목의 지금 상처 이 모습을 어때요? 시각적인 심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구나. 자세하게 고목의 상처를 시각적인 심상을 사용해서 나타내고 있구나 라는 거 하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여기로 가서 자, 어쨌든 상처를 지니고 있지만 고목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지금 의연하고 의젓하게 견디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것은 어때? 사군자 중에서 야, 너 으뜸이구나. 이렇게 작가가 생각하는 거야. 이 모습을 보고 작가가 그래, 사군자 중 네가 으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사군자는 뭐예요? 선비들이 즐겨 그리던 문인화의 소재로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뭐예요? 매, 난, 국, 쭉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군자라는 것을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서 가장 이상적인 인간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군자를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모 아리꼬링 하잖아요.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잘 모르겠고 그것을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식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군자를 나타낸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군자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 식물들을 통해서 군자를 설명을 한 거죠. 유교 문화권에서. 그래서 그 이제 대표적인 게 매, 난, 국, 쭉. 이제 죽이 이제 한자로 이제 대나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이제 사군자라는 말이 이제 TMI로 얘기하자면 사군자라는 말이 생긴 시기는 별로 확실하지는 않고 보통 이제 중국 명나라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다가 이제 수묵화 있죠, 여러분들. 그거를 발달하면서 점차 이제 사대부들이 그린 그림을 문인화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사대부들이 주로 이제 매난국죽을 그리면서 나도 군자처럼 될 거야, 군자를 본받을 거야 이렇게 그리면서 이제 이렇게 그림의 소재로 자리 잡았다고 한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매난국죽이라고 이제 말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꽃이 피는 시기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아까 그 1년 1행에서 봤듯이 여기 나오지 어린 매화나무는 꽃 피느라 한창이고 그래서 매화나무가 꽃이 피고 있으니까 계절적인 배경이 봄이로군 이라고 우리가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하고 연관시켜서 매화는 언제 피는 거야? 이제 봄에 피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봄을 의미하는 거고 이제 난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여름 이제 좀 깊은 산 속에서 이제 나기 때문에 이제 여름을 의미하는 거고 국화는 우리 아시죠? 늦가을에도 이제 추위를 이겨내고 나기 때문에 가을을 의미하는 거고 대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에도 푸른 잎을 그대로 지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의미를 하는 거죠. 매난국주. 예스, 이거 TMI였고요. 그냥 그렇다는 거야. 이거는 뭐 이거 봄, 여름, 가을, 겨울 물어본다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자, 여기서는 어쨌든 그래서 사군자 중에서 매난국주 중에서 네가 짱이다. 자, 네가 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살짝 얘기해 주자면 고목이 뭐였어? 아까 1행에서 보듯이
어린 매화나무와 비교를 하고 있죠.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나오긴 하는데 이 고목이 사실은 매화나무였거든요. 그래서 매화 네가 으뜸이야. 야 네가 매난국주 중에서 으뜸인 이유를 알겠다. 이렇게 상처가 아픈데도 네가 진짜 의연하고 의젓하게 견디고 있잖아. 그러니까 넌 으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설명 써있죠. 고목의 의연하고 의젓한 모습을 보니까 매화가 그렇지 사군자 중에서 제일 먼저 일컬어질만 하다라고 말한 거죠. 우리가 매난국죽이라고 하지만 그래 매난국죽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사실 우리가 뭐 난국죽 매 뭐 국죽 매난 뭐 이렇게 말 안 하잖아. 그래서 매화를 제일 먼저 말하는 이유가 있구만. 네가 짱이구만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12행에서 19행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고목이 상처에서 향기를 맡는 사람들의 모습과 어떤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것은 꽃구경이 아니라 상처구경이다 라고 작가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어때요? 우리가 이걸 봤으면 꽃구경인 거죠? 근데 얘를 보고 있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뭐에 주목해서 보고 있다? 아하, 상처에 주목해서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작가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감이 오시죠? 이 아름다운 꽃구경이 아니라 지금 상처에 주목하고 있는 거구나. 상처 구경이야, 고목에. 자, 상처가 깊은 이들에게는 이것이 훈장처럼 보이는 걸까? 자, 이렇게 표현을 했고, 자, 상처가 도지는 이들은, 도진다는 것은 나았거나, 나았던 병이 다시 생기는 거, 내가 감기가 나왔는데, 다시 감기가 생기면, 감기가 도지는 거잖아, 이런 거. 자, 도지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부족으로 보이는 걸까? 자, 훈장이라는 것은, 어때요? 무슨 상을 줄 때, 우리가 훈장을 주는 거죠. 이렇게 상 줄 때, 훈장, 너 잘했어! 라고 할 때, 자, 그러니까요, 상처가 깊게 난 이들에게는, 자,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 같은, 선생님,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열심히 축구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 자, 그러면서 어때? 몸에 이제 상처도 나오고 아프고 막 그러겠죠. 자, 그런 이들에게는, 자, 상처가 더 깊잖아. 고목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고목이 누구야? 바로 손흥민이나, 뭐 박지성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겠지. 이런 선수들의 발이나 몸을 봤을 때 상처가 더 깊은 거야. 와, 그러면서 얘가 이제 그 박주성이나 손흥민의 상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니? 축구 선수 되고 싶은 애가 야 그렇구나 내가 난 상처 이거 명예로운 거구나. 야 저 손흥민의 상처 명예로운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상처가 깊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명예로운 거야. 와 대단하다 라고 하는 훈장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또 상처가 도지는 이들에게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처가 나아지거나 나았던 병이 다시 심해지는 거잖아. 그럼 얘네들 입장에서는 다시 심해지는 거니까 다시는 심해지고 싶지 않겠지. 그렇지. 자, 근데 고목을 보니까 저 고목은 상처가 났다가 다시 아물었다가 다시 또 났다가 다시 또 아물었다가 이러면서 지금 오랜 세월을 버텨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야. 나도 저렇게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나도 이 상처를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치유할 수 있는 어떤 부적 같은 게 아닐까라고 얘기를 한 거죠. 부적은 이제 이렇게 생긴 거 아시죠? 여러분들 설명은 이제 교과서에서 나와 있어요. 뭐 잡기를 쫓고 재앙을 물리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용도로 쓴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치유할 수 있는 그렇게 나도 저렇게 치유할 수 있어. 나도 저렇게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고목의 상처는 하나지만요. 상처가 깊은 사람에게는 훈장처럼 상처가 도지는 사람에게는 부적처럼 이렇게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목의 상처는 하나지만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석이 될 거야. 다르게 느껴질 거야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볼게요. 자 100년 못된 사람이 매와 400년의 상처를 헤아리려면은 자 100년 못된 사람 여러분들 100년 살 수 있어요? 와 진짜 사람 별로 오래 못 살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리 이제 지금 이제 현재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지금 많이 살아도 사실은 80, 90 정도면 이제 사람이 수명이 다 했다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100년도 살지 못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아까 매화는 몇백 년을 살았다 해서 400년을 살았다고 했죠. 오호,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앞에서 보시면 400년 고목은 이라고 했으니까 고목이 400년이었군. 이렇게 400년 된 고목이었군.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근데 여기서 어머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알 수가 있는 거야. 매화에 지금 얘가 이제 400년이었구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지금까지 고목이 매화라는 거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내가 여기 좀 이렇게 해볼까? 이 구절을 통해서 아하! 고목이 매화나무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지워야겠다. 이거 너무 지저분하죠. 자, 됐다. 이렇게 지우면 자, 고목이 어때요? 매화나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단서가 바로 이 매화 400년이라는 구절에서 알 수가 있구나. 고목이 매화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쨌든 100년도 못 되는 사람이 저 400년 된 매화의 상처를 이해할 수가 있겠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인간과 고목이 살아온 시간을 비교해서 상처의 깊이를 인식하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저 넓은 경지를, 저 오랜 세월을 이해할 수 있겠니? 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그러니까 나는 어때? 야, 나는 저 경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 하면서 이제 감탄을 하고 있는 거지? 존경하고 있는 거야. 와우, 존경스. 자, 그래서 어떻게? 감탄하고, 쓸어보고, 어루만지기도 한다. 변태예요? 그런 건 아니죠. 변태 아니에요. 자, 이거 굉장히 존경심이 들어서 만져보는 거예요. 뭘 만지는 거야? 고목의 상처를 만져보고 있는 거죠. 굉장히 감탄하는 거죠.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만져본다라고 했으니까 감탄하고 쓸어보고 만지기도 한다라고 했으니까 만져보는 거죠. 까끌까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심상을 사용했다? 촉각적인 심상을 사용해서 고목의 상처를 지금 표현하고 있네요. 그리고 만졌던 손에서 향기까지 맡아본다. 진짜 변태예요? 아니죠? 여러분, 변태예요. 맡아보고, 어머, 이거 뭐예요? 만져보고, 상처 변태예요? 그거 아니죠? 자, 만졌던 손에서 향기가 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 그렇구나. 고목의 상처에서 향기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목의 상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 단어에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왜냐면 내가 만져보고, 내 손에서 향기를 맡아보고 그 상처의 향기가 진동할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있는 거 보니까 고목에서 나는 고목의 상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고목에서 나는 상처, 야, 이거 굉장히 대단한 거야. 이거 엄청난 거야. 이거 아름다운 거야. 라는 시인의 심미적 인식 나오죠. 그러니까 그 상처가 겉으로 보기에 예뻐요? 예쁘면 상처 변태? 아니죠. 예쁘지 않죠. 여러분들 상처 어떤다고 했어? 요런 거 상처. 이뻐요? 이쁘면 안 돼. 이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상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진실을 보게 된 거죠. 이 사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보게 된 거예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삶의 진실을 보게 된 거지. 삶의 진실이 뭐였어?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적인 아름다움. 이 오래된 상처를 견디고 이겨낸 그런 고통을 이겨낸 그런 내적인 아름다움을 이 사람이 안 거야. 작가가 알게 된 거야. 이런 신비적 인식을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상처가 더 이상 추하지 않고 예쁘구나, 아름다운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향기가 난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방구 끼면 향기 나요? 아니죠. 방구 향기 안 하지. 방구 향기라고 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방구 꼈을 때, 그것도 약간 그렇긴 하지만 방구 좋아하는 사람이 방구 꼈을 때는 향기가 난다 약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닌가? 변태예요? 이제 난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보통 어때요? 방귀 냄새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고목의 상처에서 냄새가 난다라고 했으면 상처를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상처에서 향기가 난다라고 했으니까 플러스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라고 해서 냄새 킁킁. 그러니까 고목의 상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 바로 후각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구나. 고목의 상처를 후각적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우리 계속 얘기했지? 시각적인 심상, 아까 촉각적인 심상, 그리고 여기서 이제 후각적인 심상을 가지고 와서 고목의 상처를 시각적, 촉각적, 후각적인 심상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플러스해서 바로 이제 도치법을 쓰고 있죠. 도치법은 이제 앞뒤를 반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강조하고 싶어서. 도치법은 강조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앞뒤를 바꿔서 얘기를 하면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나는 밥을 먹었다 라고 하면 그래 넌 밥을 먹었구나 라는 단순한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만 밥을 먹었다 나는 이라고 하면 그렇구나 밥을 먹었는데 너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내가 먹었구나 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원래는 상처의 향기 진동하겠지 라고 말해야 되지만 바꿨지. 진동하겠지?
상처의 향기. 이렇게 말해서 자 뭔가 진동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상처에서 나는 향기였구나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도치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도치법 하나 체크. 그리고 후각적인 심상을 사용해서 고목의 상처를 나타냈다라는 거 하나 체크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요거 빨간색으로 지금 어마무시하게 해놨죠.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좀 지저분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게, 여러분 느낌은 어때? 이게 되게 중요한가 보다. 선생님 이거 되게 중요한가 보다. 그래서 이게 빨간색으로 아주 막 이렇게 해놓구나. 이거 아시겠죠? 자, 빨간색 요 부분이 이제 여기 시에서의 핵심이랍니다. 자, 여기까지 보니까 시인이 어떤 심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외적으로만 예쁜, 이 매화나무, 외적으로만 예쁜 이 어린 매화나무보다 400년 된 고목에 주목해서 지금 시를 쓰고 있죠. 자, 그러니까 외형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내적인 아름다움을 더 중시하는 시인의 인식이 잘 드러나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꽃이 바로 이제 외적인 아름다움이었고, 내적인 아름다움, 즉, 고목이 가졌던, 그러니까 고통을 이겨낸 상처, 에서 느껴지는 내적인 아름다움 누가 가지고 있어? 그것을 고목이 가지고 있죠. 자, 이것을 더 어떻게 본다고? 긍정적으로 보는 심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구나. 누가? 작가가. 그렇죠? 그래서 작가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압축적으로. 자, 뭐라고 표현했냐? 상처야말로 더 꽃인 것을 했을 때 이 꽃은 진짜 플라워? 뭐 이거 아니고요. 상처야말로 더 아름다운 거야. 진짜 플라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아름다움이야. 진정한 아름다움 뭔데? 외적인 게 아니고요. 내적인 아름다움인데 이 내적인 아름다움은 바로 고통을 이겨낸 이 상처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야말로 더 뷰티풀하다, 더 아름답다, 더 이렇게 예쁘다고 아름답다라고 인식을 했다. 그것을 이제 꽃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법 뭐가 있니? 자, 고통을 이겨낸 상처가 그냥 외적으로만 아름다운 꽃보다 더 아름답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서 시인이 무슨 법을 썼다? 역설법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쵸? 역설법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역설법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역설법에 대해서 선생님 이제 이 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이 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역설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사실 역설법도 어디에 이제 나오냐면 중학교 2학년 과정에 역설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거 끝나고 이 다음 이제 시 다음에서 이제 역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 이제 학습활동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 이제 역설이라는 것은 역은 이제 거스르다는 거고요. 이거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을 거스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겉에 있는 표면적인 표현과 이거 표면적인 표현이 서로 어때요? 서로 충돌과 모순을 일으키는 거, 충돌과 모순을 일으키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안에는요? 그런데요. 내적으로 속에는 뭘 담고 있다? 어떤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고 싶어서 역설법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어법이랑 사실 많이 비교해서 나오긴 하는데요. 반어법은 어때? 속에 있는 말이랑 겉으로 된 표현이 서로 반대로 표현하는 것이 반어법이었죠. 하지만 역설법은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표현은 서로 충돌되게 표현했지만 내적으로는 진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표현이 서로 충돌되게 표현하는 것을 역설이라고 하는 거죠. 반어는 겉으로 표현된 거하고 속에 있는 것을 서로 반대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표현에서는 뭔가 충돌이나 모순이 일어나지 않는 게 특성이랍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위에서 겉에 드러난 표현은 모순적으로 표현해서 삶의 진실을 나타내고자 하는 게 바로 역설법이라고 한답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게 뭐야? 이 담겨져 있는 진실이 중요한 거겠죠? 자, 그래서 시 구절을 보자면 갑자기 시 구절이 생겼죠? 갑자기 썼어요. 자, 보시면 겉으로 우리 드러난 표현, 우리 뭐 있었지? 상처야말로 더 꽃인 것을 이라고 표현을 했죠. 겉으로 드러난 표현이 서로 어때요? 모순과 충돌을 일으킨다고 했죠? 상처는 어때요? 나쁜 거 마이너스. 자, 꽃은 어때요? 플라워 예쁜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같이 있네. 겉으로 드러난 표현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네. 좋은 거 나쁜 게 같이 있네. 왜 이렇게 표현한 거야? 속에 담겨진 의미를 보니까요. 겉으로만 아름다운 꽃보다는 고통을 이겨낸 상처가 더 아름답다라는
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상처야말로 더 좋은 거야 라고 표현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아이러니를 표현을 한 거예요. 이제 아이러니는 뭔가 이중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기도 하고 나쁜 건데, 나쁜데 사실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상처가 겉으로 보기에는 별론데 사실은 좋은 거야. 요런 거 되게 이중적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표현하고 싶어. 이거를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 표현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렇게 역설법이 되는 거죠. 어쨌든 역설법은요, 겉으로 드러난 표현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쁜 거, 좋은 게 같이 있어서 서로 충돌을 일으키게 표현을 했다. 왜?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진실에 주목하게 하고 싶어서. 자, 이제 다 끝났다. 자, 마무리를 볼게요. 자, 갈래를 보면 현대시, 현대에 쓰여졌으니까, 자유롭게 썼으니까, 자유시, 서정시, 감정을 나타냈으니까요. 성격을 보면 대조적이죠. 누구랑 대조했지? 뇌화나무를 대조했는데, 어린 매화나무와 고목을 서로 대조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제재가 될 것이고. 자, 감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때? 우리가 이제 고목의 모습을 다양한 심상을 가지고 나타냈죠? 시각적, 촉각적, 후각적 심상을 나타냈으니까 감각적이고. 자, 교훈적이다. 자, 무슨 교훈을 주었지? 주제가 뭐였지? 꽃보다 더 아름답고 고귀한 상처가 더 꽃보다 더 좋아요, 더 대단한 거예요 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거죠. 이 꽃은 뭐예요? 외적인 아름다움, 어린 매화나무. 자, 상처는 뭐였지? 이 고목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아름답다라는 시인의 무슨 인식? 신비적 인식이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인의 신비적 인식 알겠지? 아,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더 좋구나, 더 바람직하구나 라고 하는 신비적 인식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더 감동적이구나 하는 거. 그래서 시인의 태도는 이런 대조적인 대상, 어린 매화나무와 오래된 고목을 대조적으로 바라보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자, 외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더 감동을 줄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신비적 인식을 했다고요. 이게 시인이 가지고 있는 신비적 인식이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고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바로 이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첫 번째, 한창 꽃이 피고 있는 어린 매화나무와 한창 꽃이 지고 있는 고목나무를 어떻게 대조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 자, 두 번째, 고목의 상처를 어떻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자세하게, 여기 해볼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세 가지의 방법이 있었죠. 시각적, 촉각적, 후각적으로. 그리고 상처가 꽃보다 더 아름답다는 그런 참신한 발상을 어떤 거? 역설법을 사용해서 나타내고 있다. 그 구절이 어디에? 상처야말로 더 꽃인 것을 이라는 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상처는 마이너스, 꽃은 플러스 두 개가 같이 있어서 표면적으로 모순을 일으키지만 내면적인 진리 뭐였지? 겉으로만 아름다운 꽃보다 고통을 이겨낸 상처,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더 감동적이다 라는 시인의 신비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하면 다 했네요. 와, 여기까지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는 거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